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7월 1일 춘천시의 주민이 마을의 주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마을자치지원센터가 문을 엽니다. 민선 7기 2년 만에 춘천시의 주요 공약이었던 마을자치가 이제 본궤도에 오른 건데요. 이번 시간 헬로 이슈토크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자치와 또 마을자치 구현을 돕는 지원센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통령직 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온 한림대학교 교수 그리고 윤요왕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돕는 마을자치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됐는데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단어를 위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자치가 어떤 개념인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의 목표를 되새겨 보면 지역이 주도한다는 것이 곧 지역 주민이 주도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주민자치라 하면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된 지방자치의 개념이고 주민들이 조직한 지방단체에 의해 지역사회의 공적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민자치는 지방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의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 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인데 이러한 주민자치의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국가에 의해 주어지는 전례적 권리라는 이론적 토대에 입각하고 있는 단체 자치의 개념과는 이제 대비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치행정권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주민들에게 주어진 숭고한 것이라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지방분권 주민자치에 대한 논의는 그 당위성에 그친 미사여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탓도 있었을 것이고 논의가 부족한 탓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 등 주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마을 만들기 활동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을 자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 주민자치 실질화의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주민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시, 군구의 주요 계획에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결정과 실행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민자치는 일상의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실행하는 민주적 시민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이재수 시장 취임 초기부터 주요 정책이기도 했고 말씀하신 대로 마을 특성을 반영한 자치 문화를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간다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의미가 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대해서 특히 강원도에 마을자치가 필요하고 또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강원도의 마을들, 특히 이제 농촌 마을들은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사업의 혜택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선정돼서 또 잘 돌아가는 마을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이제 공통점이 이제 드러납니다. 새농어촌 건설운동 사업 초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잘 되는 마을들을 보니까 뛰어난 리더가 한 명 있더라. 그런 얘기였죠. 근데 뛰어난 리더가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뛰어난 마을 리더가 한 명 있더라도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헤쳐나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적용되는 이제 원리를 보통 3의 법칙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좀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셋 정도만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더라는 그런 이론이 나온 거죠.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러한 집단이 스스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하고 그 규칙을 또 스스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그 흥미로운 것은 이 소위 잘 돌아가는 마을들을 보면 이러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대부분 몸에 아주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마을 일들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나누는 과정이 또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이것도 역시 규칙으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대개 이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이러한 투명한 분배 구조도 따라가게 마련입니다. 여기까지는 소위 잘 나가는 마을들은 대부분 다 갖추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이제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꼭 또 있어야 됩니다. 즉 어느 누구도 그 마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뒤처지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 문화 또한 강원도의 전통 문화이기도 한 개 그리고 둘의 이제 운영 원리이기도 합니다. 예. 정약용 선생님이 이제 개라는 게 뭐냐 했더니 이제 모임이다. 모임이라면 이제 사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고 네. 약속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분배 구조가 같아 투명해야 된다는 얘기고 거기다 통합이라는 원리, 세 번째 통합의 원리가 매우 중요하다. 소외계층 배려해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마을 자체의 뿌리는 이렇게 깊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그런 변화들이 그냥 또 배워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자꾸 이제 옛날 사람들 얘기를 꺼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 마을 자체의 뿌리가 바로 오래된 미래이기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주역이란 옛날 책에 보면 그 변화라는 게 뭐냐 하고 얘기했더니 궁즉변하고 변즉통하며 통즉구한다 하는 그런 얘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보통 우리가 궁즉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 근데 그 궁즉통은 사실은 궁즉변, 궁하면 변한다. 그런데 궁하면 변하는 게 아니라 궁해야 변합니다. 네. 우리가 볼 때 이 A라는 마을 공동체, B라는 마을 공동체가 있는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전혀 변화가 없다. 대개 아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아쉬운 것들이 드러났을 때 변화가 생기고요. 마음가짐의 변화가 생기고 그 마음가짐을 모아들이면 함께 모아서 공동체로 한 같은 방향으로 가면 통하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통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오래 통즉구에서 오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을 자체의 원리는 우리 강원도의 마을 자치들은 특히 새농어촌 건설운동에서 나왔던 그런 정신들이 잘 살아서 마을 자치로 이어졌을 때 오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 자치 실현 및 역량 강화 그리고 공동체 지속적인 성장과 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제 첫걸음을 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7월 1일에 춘천시 마을자치 지원센터가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센터 설립 취지와 또 소개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실까요? 예, 앞서서 교수님께서 이제 좀 큰 틀에서 원론적으로 예. 마을 자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일단 재단법인 춘천시 마을자치 지원센터는 작년에 그 설립과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네. 춘천시 정부의 시정 철학을 좀 실천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다른 점은 다른 전국적인 지원 조직들이 직영이나 또는 민간 위탁이 대부분인데 네. 이것을 독립성이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시정부는 재단법인 형태로 출연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마을 공동체를 일회성 공모 사업이 아니라 지속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발굴 육성뿐만이 아니라 네. 생활권에서 서로 네트워킹하고 네.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지금 25개 읍면동이 춘천시가 있는데요. 네. 이 주민자치회로 그동안 전환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존의 이제 강의식이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네. 수기하고 도시의 삶과 우리 마을의 삶의 전환을 도모하는 이제 네. 그러한 형태를 지원하는 그런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설립된 것입니다. 네, 그동안에는 민간 위탁이 대부분이었지만 독립성을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다. 이렇기 때문에 시민 주권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한 발 더 다가가게 된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춘천시의 마을 지원 센터가 자치 지원 센터가 설립되는 의미도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재수 춘천시장이 취임하면서 시민이 주인인 춘천을 표방하고 많은 시책을 펴가고 있습니다.
원래 주인이었는데 이제 주인 노릇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낯설기 짝이 없는 거죠. 네. 근데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 시민, 즉 주인 역할을 하는 시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민 자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네. 이를 쌓아가는데 체계적인 도움을 주는 중간 지원 조직이 바로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자치지원센터인데 네. 뭐 물론 새로운 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예산과 이제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 그래서 논의를 거쳐가면서 예. 금년 초에 올해 초에 잘 극복하고 이제 재단 법인으로 이제 출범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10여 개 그런 데가 이제 지금 조직이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재단 법인을 한 데는 아마 거의 상당히 드문 거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력은 이제 센터장을 포함해서 21명까지 이제 이렇게 사람을 뽑아가서 자치 지원들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요 사업을 보니까 예. 주민 자치 지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시민 교육,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육성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시민 교육에 보면 마을 활동가를 그러니까 키워가는 일, 그다음에 마을 학교의 통합 컨텐츠를 개발하는 일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될 것이고 마을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과 주민 총회 운영 등을 그다음에 주민 자치회가 이제 지원해 준 그런 일것까지 여기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민 주권 구현을 하기 위한 커다란 한 발이 이제 내딛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춘천시는 민선 7기의 공약으로 마을자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핵심 사업은 주민자치 그리고 마을 공동체 시민교육 지원 이 세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동안의 성과는 무엇인지 또 설립센터까지의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는지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시 조례 제정부터 사실은 예산 확보까지 쉽지 않은 의회와의 그 갈등도 있었고 네. 그러나 무사히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요. 그동안 시정부는 사실 시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주권 담당관실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설치하고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제도라든지 시민주권위원회를 구성하게 됐고요. 네.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까지 만들면서 마을 공동체들의 크고 작은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네. 또 25개 읍면동 중에 9개를 작년 올해에 걸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그런 일종의 성과도 좀 거뒀죠. 네. 작년 총 9개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있구나 네. 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시민들이 이제 직접 민주주의를 좀 실험해보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계기가 그동안 시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였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시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마을의 크고 작은 공동체를 지원해왔고 주민자치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또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재단에는 크게 두 개의 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 마을 공동체 팀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주민 자치팀이 있는데요. 네.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생활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읍면동별로 주민 자치회라고 하는 수기 민주주의를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는 데 큰 방점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마을의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을의 문제를 직접 마을 시민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한번 실험해보고 논의하고 해결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주민자치, 마을자치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마을의 기초조사부터 마을 활동가를 발굴, 육성하는 사업, 그 다음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업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고 살피고 그래서 마을 현장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그러한 일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또 이것이 단순한 지원 업무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는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까지도 저희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연구팀을 만들어서 좀 제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업무를 하려고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시민학교를 통해서 기존의 강의식 어떤 교육보다는 마을 활동가를 교육을 포함해서 민주주의 교육이라든지 삶의 전환을 깊이 고민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민 교육도 좀 지원할 생각입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단순하게 지원보다는 그 넘어서 정책 개선까지도 좀 다방면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춘천의 마을자치 구현을 위해서 착실히 준비한 만큼 또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과 또 수행 능력 강화가 또 성패를 좌우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춘천시에 설립되는 마을자치 지원센터로 인해서 기대할 수 있는 역할과 또 효과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아직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예. 이 KBS하고 서울대 사회학과가 기획조사한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인의 세계라는 글이 이제 시사 IN에 실렸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K방역으로 통칭되는 그 성공적 방역에 어떤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을 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분석에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네. 보통 이제 외국 석학들이 우리나라의 그 유교 문화를 한 원인으로 이제 짚고 그런 수동적인 그런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하고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민주적 시민성 그리고 수평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네. 방역 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를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자유로운 개인이면서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이 바로 이 K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꼽힌 겁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가 촛불 혁명을 거치면서 축적된 깨어있는 시민의 그 조직된 힘, 그게 바로 이 공동체성의 회복에 기여를 하고 있고 그 공동체성의 회복이 바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 나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춘천시의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이러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지역의 공동체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지만 좀 이번에 좀 코로나19가 좀 산발적으로 계속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십니까? 바로 느슨해지는 면들. 예.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네. 그 잘해온 것들을 갖다가 계속 우리 보통 바꿨죠. 생활 거리두기라는 것을 갖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화했을 때 아주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들 보면은 사실은 그 아주 취약한 부분들입니다. 네. 이 코로나가 특히 신기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그 취약한 측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잘 찾아내고 있는데 그 이면들을 뒤져보면은 공동체성이 취약한 점들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함께 모여 있지만 그들이 함께 헤쳐나갈 역량이 아직 미흡한 또는 그 아까 통칭해서 우리가 시민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함께 가되 우리가 내세운 방역 대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잘 지켜가는가. 네.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약이라는 부분, 네. 약속이라는 부분이 그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극복하는 역량이 거기서 표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좀 우대를 받고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들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개개인의 방역 수칙을 좀 잘 지킴으로써 바로 우리가 마을자치지원센터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자치 역량, 공동체성 회복 그런 것들이 바로 키 팩터가 된다는 걸 갖다가 이번 조사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번 마을자치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서 또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와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마을에서 네. 그 현장 마을 활동가로 한 20여 년을 살면서 느꼈던 건 어떤 우리 생활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걸 제안했을 때 이건 저는 단순한 한 명의 민원인일 뿐이었거든요. 네. 마을자치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그런 마을 활동가 또는 마을 민원인들의 목소리가 네. 사장되지 않고 좀 전환되는 그런 계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결국 내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상상하고 논의하고 실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작은 경험들이 쌓여서 내 삶의 주인이 나구나 또 네. 춘천시가 네. 바로 우리 시민들의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시민 주권이 정말 실현되는 그런 춘천으로 좀 전환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마을 곳곳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 자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마을 교육, 돌봄 또는 마을 복지, 마을 문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스스로 좀 할 수 있도록 저 지원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이 정말 네. 불편하고 어쩔 때는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이웃이 있어 행복하구나. 정말 내 삶 속에서 행복하구나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춘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 취약계층 분들도 좀 복지 안전망으로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또 직접 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또 공동체의 일이 곧 나의 일이다 이렇게 깨닫는 계기가 참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은 마을자치지원센터 춘천 마을자치지원센터에 거는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그리고 윤요왕 춘천시 마을자치지원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을자치지원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